예.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유쾌하고 뭐 항상 노는 게 즐겁고 유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강의 재밌으셨어요? 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코너는 포스트잇 시간입니다. 질문을 저희가 그 강연 도중에 적어달라고 했고 그걸 이제 모아서 붙여가지고 이 중에서 몇 분 질문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저희들끼리 포스트잇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뭐 모든 강연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요겁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네, 격려 감사하고요. 자,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퇴사 결심했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예. 전 변화의 시대에 뭐 우리 모두 다 잠정적 퇴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이제 평생 직장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보다 조금 먼저 하신 분이니까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머지않아 아니면 조금 멀리 퇴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자, 그럼 몇 분 좀 살펴보는데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읽으면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동근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뭐 인공지능이라는 의미신가요? 어느 분이십니까? 궁금하네요. 예, 우리 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질문이 아마 길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질문 내용 뭔지 좀 궁금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형 휘트니스 프랜차이즈 체인 지점장 후보자로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강의 내용에 따르면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권한도 있고 전문 인력, 전문 지도자의 역할이 축소되는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 지원 서비스에서조차 예방적 차원의 선도적 진료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사업에서의 변화까지도 포괄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표면적인 서비스를 다루는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도드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권한이 축소되는 이 시점에서 무형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피트니스 시장에서의 마케팅 방향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야,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인 원고까지 작성하셨는지 제가 놀랍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미용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인 운동 관리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지원해 주시는 저 피트니스 분들이나 그쪽 파트가 사실 더 전문적인 서비스와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여러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많아서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단계로 어느 것부터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지금 병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로 올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 아니면 예방이거든요. 그럼 예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걸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먹는 거 조절하고 또 뭡니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중에 걸릴 성인병을 미루거나 안 걸리게 만들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의사의 도움이 아니에요. 바로 피트니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는 피트니스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학적인 지식도 꽤 많이 준비를 하신 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제도적으로도 이쪽 부분으로 점점 시프트 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도대체 언제 그 허들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술이 숙성되어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두면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시대가 왔었을 때 그게 어떤 자격증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료 전문 피트니스 전문 그 강사다 아니면 트레이너다 이런 타이틀을 달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 두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파트에서 우리 건강을 담보하는 역할은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그럼 또 뽑아볼까요? 저는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뭐 빅데이터 전문가 유망하겠죠랑 이게 비슷한 질문인데 요분 질문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예. 예. 저는 이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흐름에 타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이 4차 산업이라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여기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시대 아까 말씀하셨길래 시대 흐름을 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과연 좋을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이 간단한 대답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편들을 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화두였는데 또 다른 때는 뭐 빅데이터가 화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디자인 분야라든가 뭐 다른 어떤 전문 직업을 하나 조망할 수도 있겠죠. 계속 그런 시리즈를 해줄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질문 중에서 특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걸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같이 물어보셔서 그 관점에서 먼저 대답을 해드리면 앞으로는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의사결정이 한 절반 정도만 성공한 거잖아요. 확률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결정했을까 잘못 결정했을까 절반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평생 살면서 수많은 결정했는데 성공 확률은 절반입니다. 내가 대학 갈 때 전공은 뭐 하지? 아니면 직업은 어디 구하지? 아니면 편의점 가서 어떤 물건을 살지? 그때 수많은 후회도 하고 수많은 잘했다라는 선택도 하는데 성공하면 절반입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조금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물건 내가 만들어서 팔기로 한 이 물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은 두 전략이잖아요. 박리담회일 것이냐, 프리미엄 전략일 것이냐. 찍는 거예요. 서로 간에 회의하면 말빨 좋은 놈이 하자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소비자들의 비헤이비어나 행태나 여러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박리담회였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회사, 우리 회사에서 만든 브로셔를 빨간 색깔을 배경으로 해야 될까, 파란 색깔을 배경으로 해야 될까. 또 그런 거 늘 제가 비유 많이 드는 예인데 대부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정합니까? 대표이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많으냐면 우리나라 굴지의 온라인 서점 중에 하나인 알라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라딘에서 만든 조그만 캐릭터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회의는요. 알라딘 회사에서 30세가 넘으면 그 회의는 입회가 안 돼요. 감 떨어졌다는 거예요. 20대 애들만 결정을 해야지 잘 모르는 쉽게 얘기해서 꼰대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캐릭터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들어가서 야 나도 좀 볼게 그러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하는 미봉책은 감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차단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미남 시리즈도 반드시 할 겁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그걸 알려줘요. 어떤 색깔이 적합할지 어떤 캐릭터가 적합할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의사결정이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회사원으로서 개인으로서 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발달한다? 오늘 말한 인공지능. 원래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 내가 참여한다는 건 광의적으로 나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분도 그럼 관계된 거니까 빨리 해드릴까요? IoT와 AI의 상관관계는 뭔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를 받는 게이트웨이가 뭐다? IoT.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IoT 물건들이 그걸 데이터로 나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더욱더 발달하겠죠. 우리 그 혹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아는데 오버로드를 띄워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 두 가지도 또 비슷한 질문이라서 같이 받을게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가장 기대되는 미래는 뭔가요? 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주목하는 파트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이나 넉넉고 있는 시간을 러프하게 한 12시간이라고 보자고요. 그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의식 생활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12시간 중에서 우리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3시간이 넘을 때가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차에서 보내죠. 외근 가거나 이렇게 강연 있거나 뭔가 녹화하거나 방송국 가거나 하면 그때도 차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내가 의식하고 활동하는 시간 중에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시간이 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4분의 1 이상인 거죠. 근데 그 4분의 2 이상을 내가 이동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렸었는데 왜? 운전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 고독한 시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4분의 1을 확보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분의 1의 차 안에서 보내는 내 그 시간을 뭘로 채울 것이냐는 것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할 것인지, 뭘 즐길 것인지, 뭘 행복감을 느낄 뭘 또 볼 것인지, 그걸 뭘로 채울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차에 그 3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뭔가 노티스하거나 교육시키거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플랫폼 회사들, 미디어 회사들이 지금 이합집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합병이 일어났었죠. 월트 디즈니가 합병했잖아요. 다른 데나. 미디어 산업계에서 최고의 합병이었어요. 그 회사가 합병한 이유가 뭐냐? 조만간 우리 인류가 가장 넉넉고 있는 시간 3시간 이상이 또 추가로 확보된다. 뭐 컨텐츠를 푸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1등 회사, 2등 회사를 합쳐서 우리가 지구상의 인류가 만든 영상 컨텐츠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서 월트 디즈니가 인수합병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팍스TV나 이런 것들 전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트렌드까지 안 왔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거기까지 가 있다. 그러니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운전 안 하게 해주면 그 안에서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혼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책을 읽고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 미뤄놨던 드라마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기회에 나도 새로운 자격증 하나 따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인류를 크게 바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질문이 같이 된 것 같네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합니다. 자, 또 죄송하네요. 이 질문이 전 또 탐이 나네요. 이건 어느 분이신가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존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생기는 문제점이 없는지 당연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토마스 후레이라는 미래학자는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의 50%가 없어질 거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참 슬픈 얘기죠. 이거는 일일이 나열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 다음 편, 2편은 어떤 외부 강사분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토크를 할 건데 그 토크도 나중에 꼭 보세요. 자격증의 미래라는 거를 토크를 합니다. 전문가분을 모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격증을 반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직업들이 보이더라고요. 1960년대 대표적인 잘 나가던 직업, 70년대, 80년대 잘라보니까 세상에 60년대 잘 나가던 직업들 중에서는 없어진 게 벌써 절반이 없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버스 안내양. 이제 전자동식으로 내가 내릴 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어주잖아요. 가장 유치한 전산화, 자동화. 그걸 가지고 문 자동문하고 이제 그 직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IoT 기술이 결부되면 슬슬 이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네라는 것들이 하나씩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지니까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거나 규격화되어 있는 직업부터 없어집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직업군 중에 지금은 잘 나가는데 걱정하는 직업군이 뭐가 있어요? 회계사잖아요. 회계 처리라는 건 공식이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등급이 어떻게 되면 얘는 적정, 부적정 해서 회계, 감사, 평가까지도 원래는 규칙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회계사로서 그 발주하는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뭐 적정, 부적정을 자기가 왔다 갔다 해주긴 했지만 원래 FM대로 하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파트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어떤 직종, 내가 지금 일하는 분야가 규격화 표준화가 심한 곳이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서비스를 개인이 시작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변화의 트렌드를 내가 먼저 선도해야지만 다음 스테이지에서 내가 승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거는 꼭 뭐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내가 제일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자율주행 자동차 내가 개발한 게 도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없는 차가 다니는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만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한정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정지은 도로에서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걔가 학습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오만 도로 다니면서 별의별 사건, 사고를 당해야 걔가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구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도 거기도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위에 안테나 같은 거 달린 놈이 전 미국 각지를 25만 킬로인가?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헷갈리는데요. 우리 PD님이 정확한 자막은 나중에 넣어주실 거예요. 숫자가 헷갈리면. 25만 킬로인가 몇 킬로까지 무사고로 운전하다가 한 번 사고 났어요. 그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자율주행 모드가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DB 모으는 거예요.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판이 벌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닌다는 건 아직 미완된 기술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막 자율주행 자동차 완비되지 않는 것도 막 돌아다니고 드론도 막 떨어지고 하면 우리 이게 살만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기술을 얼만큼 허용할 것이냐, 얼만큼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합의가. 우리 국가에서는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조금 뒤처져도 되니 우리 안전하게 삽시다. 우리 안락하게 삽시다. 그걸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불안하더라도 우리도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약간의 위험은 우리가 감내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욕심 아시잖아요. 전 둘 다 할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찰을 좀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료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저분에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줬었을 때 나는 인간으로서의 공감받고 싶고 공유받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떡하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들이 몇 개 있어요. MIT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MIT에서 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두 근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투여한 거죠. 뭔 소리인지 아셨죠? 네. 저 인공지능이 왜 얘만 칭찬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을 가지고 많이 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칼을 줬어요. 저거를 잘라라. 전원 스위치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주저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하고 공감하는 건 사람만이다라는 건 지금 생각이에요. 나중에 내 옆에서 항상 내가 우울했을 때 오늘 바이탈 사인 재보시니까 굉장히 우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음악 바꿔볼게요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데가 걔가 그 얘기 해주고 뭐 해줬어요. 그런데 그 스피커가 어느 날 도둑이 가지고 도망갔다. 저는 애견 하나 도둑이 가지고 도망간 것만큼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인공지능하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연구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다들 사라지는 직업만 이야기하고 하는데 진짜 모든 인간의 노동의 전망은 어려운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미래학자들은 요즘 뭐 연구하냐면 인간이 이제 뭐 하고 놀면 되는지만 연구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을 직접 안 해도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결정해주고 로봇이 생산해주고 자동화가 해주니까. 그럼 그 수많은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건 나머지 뭐다? 뭐하고 놀지만 고민하면 된다라.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고민하는 학자군도 있긴 있어요. 네,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거고요. 제가 우리 미남 시리즈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유쾌하고 뭐 항상 노는 게 즐겁고 유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이런 화두를 던지고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도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